식상이 경금하고 술중 신금이잖아. 유금인데 이 사람은 식상이 형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내가 앞에 당연할 수 있어? 아니 아플 수 있어요. 실제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형충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이 아프다는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주를 고전적으로 보면은, 우리 선생님 사주를 고전적으로 보면은 산액을 겪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식상이 천간이 경금주고 일지에 유금이 정기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술 중에 신금이 형충하는 것 자체로 애가 아프다라고 반응하기는 중화론상 너무 튼튼하고 건전한 유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식상이 형충하는데 오히려 정기는 술하고 비견을 가진 거거든요. 그죠? 비견이 형 가진 거예요. 네가 아까보다 가진 거예요. 술 때문에 아프고요. 술 중에 신금 때문에 아프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산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복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식복에 안 좋게 생각 걸리죠. 우리 선생님이 애 낳을 때 쉽게 낳을까요? 어렵게 낳을까요? 아니요, 쉽게 낳습니다. 유금은 쉽게 낳습니다. 술중 신금 어렵게 낳아야 돼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거의 유산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자식을 보기 위해서는 내 뱃속에서 죽는 자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사회 자식보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프냐 안 아프냐는 형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식상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주가 운에서 대우태운에서 묘유충을 당할까 안 당할까요? 네? 자 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운이라는 환경에서 충이나 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상처받거나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주는 전지에 수포가 있어가지고 물수를 치기 때문에 영원히 묘유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선생님의 아이는 외부 충격에 강한 아이일까요? 안 강한 아이일까요? 외부 충격에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외부 충격에 강한 아이는 통변할 때 어떤 식으로 통변할 수 있을까요? 넘어지고 칼 때리고 이런 일이 잦아도 몸에 상처가 없습니다. 개구져도 잘 넘어지지 않다죠. 두 번째 또 애들이 외부 환경이 악화되면 환절기라든가 물가라고 이러면 설사하다 감기 막 걸리죠. 그런 게 없어요. 잔병 없다가 가장 무난한 동네예요. 잔병이 없다. 근데 간지루나 기류가 12호 상부죠. 생지. 일간인 엄마를 자식이 생하죠. 생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 때문에 태어난 거고 내가 애 때문에 살죠. 엄마가 애 때문에 산다는 얘기는 애가 아프다는 얘기야,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프면 안 돼요. 애가 아프면 엄마가 죽지 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식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안 아파? 안 아파. 키우면서 뭐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팔부러지고 그런 적 있어? 없어. 그래도 잘 크게 안 가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 따님이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걸 할 확률이 적어요. 굉장히 없어요. 그죠? 그래 안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 안 좋은 사주? 좋은 사주. 어떤 면에서 내가 안전하고 안 아프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식 보기 좋은 거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뭐죠?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보기가 되게 쉬워요. 아이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적으로 신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부모가 똑똑해야 돼요. 웬데는 유적 없죠. 아이 큐 둘이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아이 큐 두 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한애 둘이 만나 결혼해서 살아봐야 성실한애 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애기, 우리 선생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죠. 딱 봐도 공부 안 해야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따님이 공부를 잘하면 일단 떨어져요. 아빠가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도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마누라를 일부러 부르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게 끼리끼리 유유산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다니는 남자애가 저 아주 뭐 이상한 강원도 뭐 이상한 데 가서 별로 오지 않을 거예요. 만나기 쉬워져.
그렇죠? 누구? 예외 규정. 공부가 안 되고 돈으로 빌면 됩니다. 없어 보이는 데다가 얼굴 때 그러면 공부 못해 보이게 생겼는데 없어 보여. 남편도 못했겠죠. 그치? 무시 누구 무시나.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일단 선생님 얘기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죠? 진짜를 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사주를 봅니다. 그러면 식상의 명리학적인, 긍정적인, 식관론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분의 자식은 경금을 위주로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노말하고 편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졸라 매근되고 녹슬었죠. 일단 공부 잘하는 거 네? 왜요 선생님? 소토하면 되는 소리. 네, 소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제 소토해? 우리 아줌마 늙어서 소토하지?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 잘하는 게 좋아. 어려서 공부를 잘하겠어요. 우리 아줌마 늙어서 내가 사회 나가 공부 잘하겠어요. 사회성장, 학업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경금계수. 금이수를 세 많이 똑똑히 하는 게 있다. 똑똑하죠. 똑똑한. 정말 총명한 아이예요. 근데 경금임수는 경과수와 독수있죠. 경금계수는 오도사로. 똑똑은 똑똑한데 녹슬어. 똑똑해서 녹슬어.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따라하세요. 잔머리. 잔머리 하면 됩니다. 그냥 노나라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잔머리에 똑똑한데 잔머리고 도무지 공부 쪽에 관심이 없는 내금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이 먹어서 우리 아줌마 늙으면 아이는 따라따라고 나이 먹겠죠? 우리 선생님 늙으면 총명함을 보일 수 있는 애. 그러니까 학업성이 좋은 아이예요. 애가 사회 나와도 똑똑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 본인 사주를 보지도 않고 내 사주 자기 딸에서 기밀면서 우리 때 공부 잘할까 하면 참 눈물 나는 얘기죠. 눈물이 앞으로 가려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손님한테 돈 받아보는 손님한테 저 죄송한데 집에 거울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엄마 얼굴이 뭐 저 정도는 돼야지 딸이라도 이쁜 걸 기대하잖아. 그렇지? 예뻐요. 선생님 이뻐. 얼마나 여성스럽게 잘생겼어. 어제 오빠에서 그렇지. 사실 이쁜 거야. 인정할게. 잘생겼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여자를 비교했을 때 이쁜 건 이쪽, 잘생긴 건 이쪽이잖아. 누구 딸이 이쁘고 누구 딸이 잘생겼을까? 아무래도 20대는 잘생기고 20대는 이쁘겠죠? 잘하는 데되게 좋다 이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자식 보는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죠? 형과충 상태로 아이의 외부 관계에 강한지 안 강한지를 논하고 그 다음에 식관론이나 무덤무감식으로 그 식상 자체 상태를 규정 지으면 아이의 충분한 돈은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금이 내금되어 있고 녹수로 생각되죠. 어쨌든 금이수를 봤으니 금생수, 금수상과 충분합니다. 근데 녹수였죠. 충분하게 녹수다는 건 어떤 걸로 잔머리. 근데 내금됐죠. 그 재주를 반짝거리는 그 살기를 드러내요. 땅속에 묻혀서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죠. 그러니까 금 입장에서 토는 인성이잖아. 인성이 오히려 얘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공부가 되는 자주 공부 안 되는 거죠. 즉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안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1. 공부에 관심이 있다. 2. 공부가 전혀 관심이 없다. 2. 앉아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총명한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인상학적인 공통점은 남녀 불문하고 호기심이 많고 잔재주가 많다. 좋은 말. 호기심이 많고 재주가 많다. 나쁜 말로 산만하다. 내가 도무지 3분 이상 앉아서 한 곳을 못 바라보다. 유일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컴퓨터,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에 성적에 도움안 되는 모든 거에는 잘한다 못한다? 성적에 도움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잘하다 못하는 거는 머리에 지능 기술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따지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대부분은 뭐 하고 보낼까? 자신의 재주를 감출되고 보낼까? 드러내고 보낼까? 감출되고. 그렇죠? 자, 잔머리. 그 다음에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할까? 1. 가일치, 그렇지. 2. 꾸준히. 그냥 그렇지. 근데 묻힌 정보가 심하다, 약하다? 이 정도면 벼락치기도 안 해요. 이 정도를 많이 묻히면 내가 벼락치기도 안 해. 불안. 4회. 사회? 그건 거의 찍었다는 얘기. 수학 98. 뭐 잘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구조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 딸이 이거 우리 꼭 자기 수학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영어도 잘해. 영어 잘해. 화계지가 인성이면은 자식이 화계지가 인성이면 화계지 인성이 포함되면 직관이 발달합니다. 상상력이 좋고. 그래버리면 수학과 외국어 있는 거예요. 다 이 아이가 외국어는 능한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단어 암기가. 발을 죽입니다. 테레비보고 붙잡다가 그런 앉아서 목표를 외우라고 무슨 죽습니다. 직관이 발달. 화개살이 인성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직관이 발달해요. 선생님들이 한 가지 좀 웃기는 게 수학을 잘해 논리 시스템가 강하다 그러죠. 직관력이 좋은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감각적인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사주를 잘 봅니다. 수학 잘하고 논리적인 직관을 가진 아이들이 외국어에 능하고 수학을 잘하며 사주 공부를 잘해요. 단점, 암기 과목 쥐약입니다. 국사 미칩니다. 돌아가시고 싶어요. 사회 이런 거 아주 그냥 미칩니다. 어떻게 아시죠? 누구 닮아보겠어? 그렇지. 이 아이가 묻혔잖아. 누가 묻었어? 당신이 묻었어? 얘 아빠가 묻었어? 아무리 봐도 누군데? 그건 너 아니야? 왜 너가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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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케이스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자마자 유치원 보내듯이 공부를 포기하고 남을 벌겠어. 안 될 거야. 설마.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식 보기에 세 번째 덕목은 뭘까요? 안 아프다 키우기 어렵죠. 뭘까요? 그럼 잘 키우기 어렵지 않은데 다 들어갑니다. 부모 옆에 있나요? 네? 부모 옆에 네, 내 노후를 의지할 수 있느냐가 세 번째입니다. 노후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일반인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명은 식상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건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판별할 수 있어요. 능히 그대로 판별할 수 있어요. 식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식상한테 도움이 되야죠. 서로 유기적으로 좋은 거 결제했잖아요. 나는 선생님 토요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자식이 의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토요일간들은 자식을 묻어버릴 속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깨는, 소통해주는 거죠. 물로 씻어주고 소통하면 됩니다. 개수와 감목으로 무토를 소통하고 기토를 씻어주니 토와 금의, 토다 금의 성향이 이 사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축을 덜어주는 약이 있죠, 두 개나. 무토는 감목으로 소통하고 기토는 개수나 입술을 씻어주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병이, 스스로가 자신한테 병이 돼, 이 병을 치유할 약이 있죠. 어디 두 개 다 있죠. 무토 기토에 대한 약이 두 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자식과 관계가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러면 나한테 혼자 안 되잖아. 노후에 의지가 돼야 돼. 때문에 키울 때도 의지가 돼. 이 정도 구조로 약을 불을 잘 짜주면 엄마가 바빠 맞은 게 좀 지가 챙겨 먹습니다. 넉넉고 굶고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잘 먹어요. 설거지까지 해요. 이 정도 약이야.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가 통과돼요?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가 됐죠? 자식은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식은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자식을 좋아하죠. 안 좋습니다. 매금됐다는 거 하나로 자산하기가 어렵고요. 산해를 겪는 사주, 이 주사기나 내가 거꾸로 쓰는 게 겪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합니다. 그냥 결정적으로 임명주가 아들 낳았습니다. 아들은 생겼다 하면 지워준다. 죽을 놈입니다. 왜 그럴까요? 웃기는 건 장남 만나 시집 가서 아들 두기 어려운 거죠. 이 사주가 자식복을 잘 쓰려면 나의 정관 간목으로 저를 소토해야 돼요. 소토하면 토도 깨지지만 간목이 소모될까요? 안 소모될까요? 많이 소모될
우리 한 자식은 안 돼요. 남편의 도움만 되는 자식은 딸로 명령적인 고조적인 남자. 거기서 남편. 셋남이 하나 먼저 합니다. 선생님과 동일서주 중에 단상 끝에 둘, 셋 나오면 그 중에 하나 막내 아들하다 먼저 가. 이 구추가 정확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식 보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히 좋다는 뜻은 없어. 그 점쟁이, 그래서 술사한테는 막연히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확실한 구분점과 기준점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뭘로 봐요? 지금. 네가 가리를 가리고 있나? 우리 자식은 확인해? 너 소재 화 있냐? 뭐 있어? 와, 정화가 천만에 떴지, 그 시간에. 이거 내 자식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감독이 정화를 봤으면 경금 볼 걸 요구하잖아요. 술중 신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감독이 정화라는, 유화유라는 좋은 구조를 짜고도 경금이 없어 쓸 거를 못 찾죠. 그렇죠? 이런 구조는 잉태가 어려워요. 이런 구조는 아예 잉태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정화 과목이 좋은 구조를 짜줬는데 원래 좋은 구조인데 뭐가 없어서 이 좋은 구조가 허울뿐이 된 거예요. 경금이 뭐예요? 관이었기 때문에 허울뿐이 구조를 짜줘요. 잉태가 어렵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마음 있고요. 굉장히 밝히고 좋아하는 마음 밴드, 거절하는 마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여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이 동시에 이거 짠짜리예요. 짠짜리. 관이 식상을 못 사고 식상과의 관계를 좋을 뻔한 걸 안 좋게 해준 직접적인 원인이 관의 부재거든요. 적당한 관의 부재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생식기 혹은 아이 자식 보기 완전히 내몬탕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를 둘을 낳으면 온갖 수고와 노력과 벌여야 될 고생 끝에 간신히 둘 건지면 하나 병신 하나 천재예요. 하나 외수 하나 효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야 돼요. 최소 2개는 낳아야 돼요. 둘을 낳아야만 하죠. 아니 한 명만 낳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효자였다가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왼수였다가 효자가 되면 좋아요. 근데 최악의 케이스가 키울 때는 효자인데 키워놨더니 왼수가 되어버리면 4개 살려야 돼요. 아주 최악의 케이스죠.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아시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국의 진술충으로 술중 점화가 한 번은 깨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식으로 논하기 어려운 게 얘가 임술연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지에 술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기가 어려워요. 15세 이전에 얘가 뭐 결혼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할머니라고. 할머니 고생했겠다. 뭐 할머니 2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이 가능하고 일지술중 정화는 또 묘하게 묘수라고 완벽히 보호돼요. 충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가만히 보면은 형충약적으로 보면은 식상에 한쪽은 할머니를 소진해버리고 자식의 일지에 있는 건 거의 자식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안전하게 써먹는데 뭐가 없죠? 경금이 없어서 사회적 얘가 만약에 호기심을 사회적으로 가져버리면 결혼과 멀어진 현상을 보여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결국 여명에서의 자식복은 굉장히 결혼의 성향까지도 드러내줘요. 이 정도 사주가 되면은 천간의 경금을 띄우니 식상이 강한 거야, 안 강한 거야? 대열적으로 반대시죠. 식상이 굉장히 주도세력으로서 강한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상이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나가요?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밝게 안 밝게. 식상은 자식, 재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강한 세력이 안 나와요. 호기심 짱이에요. 호기심 짱이에요. 근데 뭐가 됐죠? 내금됐죠. 내금돼서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타고난 체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밝히거나 본인이 싫어하게 됩니다. 애나는 딱 끊겨요. 그렇죠? 근데 이 구조는 틀려요. 천간에 정화를 띄고 진월생이니까 목기가 왕성해서 정화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 다 갖췄어요. 근데 쌍골이에요. 재료도 넉넉해. 그렇죠? 근데 인정이 돼야 돼요. 아니 남남정통 소나무가 뭐다 불리는 거 봤어요? 산불이라도 안 나는 이상 큰일 건 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게 여기는 자질은 뛰어나되 호기심일 뿐 실력에 못 옮겨요. 매금돼서. 근데 여기는
정화 자체는 굉장히 완벽하고 정화를 희구하는 마음은 커요. 왜 그렇죠? 없어서 밝힌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써먹기 때문에 희구하는 거예요. 똑똑함, 재주, 자기 일에 대한 그 성적인 거, 본능적인 거 말고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진로, 나의 재주,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식상을 있긴 있고 계절적으로 강렬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제대로 불을 붙이지 못해서 문제잖아요. 갖고는 있는데 써먹을 수단이 없어 문제죠. 갖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신고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신고가 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성격이 드러나요? 이 사주를 봅시다. 이 사주는 강한데 스스로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주도 강한데 그걸 다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묻어버린 사주, 한 사람은 다룰 방법을 못 찾는 사주. 둘 다 실증이 잡고 한 가지를 오래 못합니다. 임상적으로. 근데 원인이 틀려요. 얘는 얘가 지경을 못 찾고요. 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야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뭘 가르쳐주고 뭘 해도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얘가 이걸 해도 뭐하지? 이래버려요. 그죠? 그래서 양지로 가면은 둘 다 양지로 가면 바쁘대 너 뭐 하는 사람인지 영원히 몰라요. 아무도 몰라줘요.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 음지로 가면은 괜찮지. 거꾸로. 뭐 이런 재주. 그러니까 양지에 나가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재주이죠. 반대로 자식이 양지, 남들만큼 번듯한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부적인 속성, 내가 아이한테 준 것에 비해서 정말 효율적 좋은 자식을 줘요. 둘다 마찬가지죠. 다만 유산이나 뭐 낙태 같은 거 하는 거 여기는 가질 수 있을 거니까. 너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예요. 너는 불임이야 아니라 체질적인 불임이 아니라 네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니? 라는 문제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죠? 유산을 하든 낙태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관이 비약. 비약은 건 아니에요.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질문. 사례를 보지 않으면 임신 중에 해결을 굉장히 애 낳기를 장난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꺼내. 낳기 전까지 장난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임신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임신 초에 힘든 게 뭐죠? 임신 초에 힘든 거? 뭐라고? 빙고. 근묘화실이죠. 중간 이후에는 유로자로 굉장히 운전하고 매우 깔끔하죠. 중반 이전에는 술미형으로 식사에 형충만 있고 내가 힘들죠. 임신 후에 힘든 건, 임신 말기에 힘든 거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임신 전반기에 힘든 거는 입덧입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입덧하고 뭐 있을 거예요? 여기 애 낳아보신 분들 중에, 애를 낳아보신 분 중에 4, 5개월 이후 후반기에 힘든 거는 출산 때에 힘든 거예요. 애가 막 크다든가. 그 다음에 임신 5, 4, 5개월 이전, 4, 5개월까지 힘든 거는 뭘까요? 착상한테 주의사면 안 아파요. 지들 문제지, 이거는. 그럼 걔 문제지. 난 안 아파. 착상이 안 되고 이러진 않아. 잘못됐어.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뭘까요? 빈혈이에요. 입덧하고 빈혈의 증상이 들어가. 뭐 차이라고 이런 거예요. 문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착상 자체가 불안하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피를 잘 쏟아. 그 다음에 빈혈, 입덧 이런 증상들. 이 정도는 맞춰줘야 내가 저걸 봤구나. 이 새끼 뭐 좀 안 해. 이 새끼 딱 통배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귀신인가 봐 어디 사줄 거고 그걸 다 알아. 나오니까. 굉장히 중성적인 매력에 묻어내가지고 입덧 같은 거 안 했을 것 같지. 졸라 깎았을 것 같은데. 나 그럼 거의 때려잡습니다. 야밤에 손대는 양반이에요. 성적이 딸기고요. 그럼 태어나면 아주 죽음입니다. 기적입니다. 요즘은 폐지를 쓰면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구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철 과일은 좀 아니지 않니? 통지 선배 딸기야, 딸기가. 근데 여튼, 입덧인데. 그 다음에 하열, 빈혈, 이런 수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일시로 가면은 출산의 고통이에요. 아이가 크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Y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거꾸로 쓰는 거. 애가 거꾸로 써. 그러면 아주 죽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형충이 일시지에 있으면 출산과 연관된 것들을 다루고요. 일시지 연월지에 있으면 임신 초기에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요. 입덧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태어나서 응애해요 하는 순간 이미 입덧은 예고돼서 주죠. 닥터는 예고돼서 줘요. 우리 선생님이 응안하고 진짜 난잡해서 닥터가 게 아니라 발차가 그래도 닥터는 없다. 닥터 알아버리면 그 신경 내내 고통받고 수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닥터한 도합을 해주면 깔끔하다. 둘째는 그냥 충풍 그냥 입덧도 안 해 있었다. 잘한 거야. 또 의사 들고 와서 나 다녔다고 막 웃겨야지? 죽는다? 전쟁한테 웃기면 죽는다? 이런 거야. 뭐? 엄마가 자존심이 있는데 애가 그것도 안 하고 너무나 아유, 그러면 애기가 띠리리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않겠으면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뱃속에 녹아나고 엄마가 힘들게 낫지. 엄마는 편하고 따뜻도 안 하고 애 새끼가 그러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애가 졌다. 그랬더니 수술했지. 네. 애를 좋지. 그래, 자꾸 나갈 시작할게요. 난 치아에 이러고. 아시겠죠? 본인 사주라니까 노력이 쏙 들어오지. 근데 너무 시골그라지에 맞춰주면 또 상담시간 길어져요. 근데 초창기 때는 맞춰봐야 돼. 내가 이번 초창기 전쟁이 초령이기 시절에 내가 평택 왜 권도령이었느냐? 사주를 넣으면은 아이고 한여름에 배차고 한겨울에 수박 쳤네. 미친년 이래버려요. 며느리에. 어떻게 우리 며느리 입맛까지 아세요? 뭘 알아 이거 심한데. 그런 거예요. 비녀리네. 얼굴이 진짜 많네. 옆집 사세요 이런다고. 다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다 이걸로. 남들 사주 잡아가지고 격국용신 잡아가지고 대운을 하는데 우리는 입도 심하네. 애지원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덩이. 근데 실전에서 정말 잘 먹히고 신기가 되게 근데 잘할 수 있죠. 질문.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종합적으로 사주가 좋다? 좋다. 이렇게 남편 때려잡은 사주가 애가 공부에 잘해주면 좀 고파해요. 사실. 그리고 내가 묻어버리겠죠, 자식. 내가 묻어버렸잖아. 그렇죠? 내가 묻은 걸로 이 여자는 뭘로? 내가 묻은 자식을 뭘로 꺼냈죠? 관에 소모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소모되든지 아니면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밖에다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을 통해서 나를 깨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보낸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아무래도 짧아지죠. 그것에 비해서 그 정도라고 얘기해주면 냉정하게 맞아요, 아저씨. 사실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돈도 갈라야 돼요. 겁나 갈라요. 아마 치아교정 같은 거라든가 성형수술 좀 들어가지고 치아교정 좀 해주고 내가 코 라인이 좀 걱정돼요. 우리만 사람들 좀 여기 한번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진짜 어려우세요. 질문. 선생님은 안 닮았어. 그래서 얘가 약간 여기 좀 들어줘야 돼. 이 정도 자식은 좀 들어줘야 되니까 좀 강하죠. 그래서 쌍꺼풀 해줘야 돼. 이게 좀 처져 보이고 얘가 되게 보여. 그러니까 눈트임이라고 지금 쌍꺼풀 이렇게 해줘야 돼.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얘가 외국어는 잘하는데 암기를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외국어를 잘하겠어? 연습을 해야 돼. 참고사, 도어가사 좀 될 거를 얘는 돈질해야 돼. 난 아직 엄마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애 키울 때 돈 많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잔돈 여러 번 깨줘야 되는 게 어떤 사람, 어떤 애지? 숫자는 못해도 장비형이 있는데 장비형이
물만 갈아 마시면 설사. 혼자기만 되면 기침만. 두 번째가 있어요. 발끈. 두 달에 한 번씩 신발 갈아주는 거예요. 아 진짜 영동 아니에요. 근데 일단이 발이 긁어주는 거예요. 오늘 크게 좀 크게 갈아줘요. 또 유진아, 애 키울 때 돈 많이 들려면은 일단 뭘 해야 돼? 일회용기 좀 써요. 다 쓰는데요. 그것도 좀 비싼 거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쉽게 찾는 거 사면 알러지 생겨서 스친다고 그래요. 자주 갈아줘야 되고 비싼 거 써줘요. 죽는 거. 나도 우리 경태 저기 일회용기 좀 맡겼어요. 저는 저기 여기 좀 있다. 저기 좀 이렇게 했어요. 내 엄마가 일회용기 좀 있으면 좀 근데 보송보송 쳐들고 이렇게 했어요. 애 엄마 집 나갔죠. 진짜 이상해요. 그러고 보면 참 애를 사랑하고 참 잘 키울 수 있는 애인데 왜 집을 나왔을까? 키우다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유아기 때 돈 드는 애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쑥쑥 커서 옷 잘 갈아줘야 되고 신발 잘 사줘야 되고 감기 잘 걸리는 애들, 설사 잘 하는 애들. 특히 돌전의 설사는 그냥 바로 탈수예요. 바로 병원인데 이게 그거 자주 걸려요. 근데 희한하게 3살, 3돌 넘어가면 안 아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아파요. 이런 유형들이에요. 지금 내가 선생님 따님에 대해서 묘사한 게 몇 프로 나왔죠? 그럼 당신 딸 맞고 당신 닮은 딸이에요. 그 희한하게 여자 사주에 가장 잘 드러난 자식은 나 닮은 자식. 아빠 닮은 자식은 묘사를 했을 때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건 강한 자식. 그리고 모든 자식이 다 엄마 사주에 칼같이 다 묘사하진 않아요. 큰애가 유독 잘 보이는 자식 엄마가 있고 막내가 잘 보이는 엄마가 있고 그거는 그 자식과의 인연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인연이 강하다는 뜻은 실제로 노후가 됐을 때 내가 의지하는 뜻도 있고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자식.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질문. 선생님들 제가 이번에 그 실전 등록과 제작을 봤거든요. 현장 출사가 주변에 공부하실 분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앞에서부터 좀 주세요. 비용도 저렴합니다. 단 비용이 저렴한 만큼 평생 문화 기능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선생님들처럼 평생 문화 기능은 힘든다고요? 힘들어. 자, 질문. 자, 아이가 잘 다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식상이 형충하지 않느냐, 구조론상 노출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가 총명하냐, 재주가 많으냐는 그 자식에 대한 성분이 식관론이나 중화론상 유력한 구조를 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한테 덕이 되는 자식이냐 아니냐는 일과 남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 3가지 측면으로 툭툭툭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식상이 귀신인데도 자식보고 잘 쓰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식상이 용신인데도 자식보고를 못 쓰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아까 전에 아침에 1시간에 비나 소리 상담하는데 이거 희대나 연고대 이런 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학업이 없네. 지방대학들을 못 배웠죠. 연고대 못 가서 학업이 없어. 전문대가 되는 게 병신인데. 근데 그게 엄마예요. 대한민국 엄마예요. 스카이를 못 가면 학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면 모든 논리를 떠나서 감성적으로, 그것도 아주
비과학적인 감정 좀 하지 말아줘. 그러다 저를 만나면 기가 막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욱하잖아. 내 아들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새끼 누가 나 이야기해. 미치겠어. 서울대가 좀 힘들 것 같아. 우리 학원 좀. 그들한테 그 얘기 해드렸나요? 둘째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영어고사예요. 둘째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생각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서울대를 후수로 가. 24살인가 5살, 핵심 40대 살. 근데 그 둘째가 서울대를 들어가는 거 아닌데 사씨가 30살이고 31에 됐어요. 네가 한 게 뭐? 네가 한 게 뭐? 그리고 이제 서울대 늦은하게 결혼하고 며느리 결혼해요. 서울대 동기를 결혼했죠. 며느리 결혼하고 나서 사시가 됐어요. 며느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들어와서 아들이 시험을 주더라고. 둘째 아들은 네가 한 게 뭐? 남들 다 가는데 남들 다 가는 시험 붙은 게 뭐가 잘했다. 네 형을 봐. 제때 잘하죠. 어렵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그 아저씨는 아닌데 그런 분들을 상당히 본 적이 있거든요. 모두 대학 안 돼요. 네. 서울대 못 가면 분노 주고 있대요. 서울대 맨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공부는 할까요? 그럼 지방대 가는 데는 다 되지 않니? 이럴 수도 없고. 소위로 욱하죠. 하지만 서울대 가서 살아가시는 거죠. 내가 멍청이 써있고 묻으네. 이럴 수도 없고. 진짜 대한민국은 아줌마들은 웃긴데 엄마들은 키워야 되고. 나도 학부모인데 부모랑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 차라리 공부 못하는 애들도 엄마들이 상담하기 전에 알바도 포기하고 오거든. 그냥 대학은 가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건 많습니다. 과를 공부 못하는 애가 과까지 불러줄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맞아 그건 그래. 이러고 바로 답대. 공부를 어설프게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웃기는 거는 지들도 전공대로 안 살았으면서 애새끼 전공 잘못 골라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요즘같이 발달한 사회에서 학부과정의 전공이 직업과 얼마나 연관이다. 행시, 사시, 의사 빼놓고는 과가 그리 연관이 있나? 왜? 서울대 국사학과 나와 삼성 못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냉정이라는 대가리 똥만찬 여자 삼성전자 총무부에 다니면서 자기는 IT라는 줄. 한마디 하자. KBS 인사과 애들은 PD냐? 그 애들은 방송하냐? 웃기는 거. 그렇죠? 그럼 제일에는 기획팀에 있는 애들은 뱅커냐? 이럴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야. 제가 전문직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서 문제는 그런 손님들의 기대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세 가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측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피가 끌리기 때문에 자식복을 못해줄 때 피가 끌리기 때문에 납득을 못해요. 아 자식복 좋으시네요. 아유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말도 안 되는 게 뭐가 자식복이 좋아요. 그러지. 너는 얼마나 잘 들어? 그래서 공부 못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 못하지 않아. 이 정도면 반에 석자 드는데 연고대 조금 모자를 좀 잘하는 거 아니야? 연고대는 못 가는 인간이네. 너는 연고대 나면 이러고 되니까 미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정도 자식 보면 얼마나 납득하고 쉽고 공부 못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소리 나오고 너 던쳐드릴 때 제가 많이 벌어야지 간단하잖아. 이런 아픈 거 뻔해. 우리 선생님도 저녁 때 속도 보셔가지고 내 말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결국 인간이 안 될 것 같은 18, 17을 지나고 나면 사람 내 입장이 없을까? 그럼 그렇지. 근데 점집의 가장 큰 고객은 엄마야. 애들 사는 줄보기 상당히 이기거든. 이거에 강해야 돼. 이거에 강해야 돼. 거기에 과목까지 찍어주고 애들한테 고생했는 산액 찍어주고 그러면 일단 점쟁이를 못 부려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그럼 틀리잖아? 그럼 괜찮아. 점쟁이로 다 맞게 사줄 수도 있지만 또 아프고. 그러니까 육체동반이 강해야 되는 이유가 살아남으려면 이거 반드시 해줘야 돼. 아프다 안 아프지 키우기 어렵지 않느냐고 자식의 상태, 공부를 잘하냐, 뭐 사회성이 좋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나와의 관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문파에서는 자식 복을 구할 때 부부간의 궁합은 보는데 자식의 궁합은 안 봐요. 왜 그럴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궁합이 안 맞고 사이가 안 좋으면 헤어지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인륜입니다. 인륜은 헤어지는 거죠. 하늘이 대신 연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지옥을 가기 시작하게. 아들하고 이혼이 가기 시작하고 남남간에 다시 하나 나오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시어머니 눈이 안 될 것 같다. 얘가 이렇게 헤어지고 엄마 다시 한번 나와볼게. 이럴 수 없잖아. 아, 나도 나오면 돼요. 살아보니 이건 인간이 틀린 것 같다. 미안하다. 내 이상은 살아보려면. 나 이봐, 이게 되는데, 새끼야. 미안하다, 새끼야. 너 인간이 안 될 것 같다. 혹은, 미안하다, 새끼야. 아무리보다 엄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의 앞날을 위해서 날 지우고, 네 부모 다시 시작해라. 이럴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제일 많이 팔아먹는 게 자식하고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아서. 이래버리면 상당히 착하네요. 가끔. 우리한테 왜 속색이지? 너하고 안 맞았어. 원진 사이죠, 원진 사이. 모든 게 내 탓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면 되게 싸구려로 보입니다. 굉장히 싸구려로. 그건 하지 마세요. 질문. 이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어느 정도 잘 한다는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저 사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자식은 경금이 매분되어 있으나 전 간헐적 간목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 초년에 빛나진 않으나 대기라든가 나이 먹고 늙을수록 성장할수록 그 두각을 나타내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려면 아이가 피부가 좋아야 돼, 골격이 좋아야 돼. 골격이 이쁜 아이예요, 선생님이. 키도 시원시원하고, 크게 작지 않고. 일단 여자가 나이 먹어서 20대, 30대 이뻐 보이려면 어깨 넓은 거. 애가 어깨가 좋다. 아직도 누워있을 거야. 조심해줘. 그 다음에 뼈다고 부른다. 여자가 뼈다고 부르면, 마디마디 부르면, 나이 먹어서 추해져. 애가 이쁘잖아. 중국 간결하는 거. 키우면서 피부 좀 들어올 거야. 그리고 돈지라고. 선생님, 뭐 그런 적이 있지만 네 번째 아들을 그렇게 있지 않나요? 네? 아들. 아들이요? 네. 누가 있어준 거야? 아니, 그래도 자식이 좋다 할 때도 내 아들이 있으면 자식을 좀, 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네. 아들 없는 사주는 자식이 없는 사주예요. 남자 사주에 딸만 있으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는 딸은 자식을 안 줘요. 딸은 자식을 안 줘요. 이사정인데 감목이 소진돼서 아들이 없다고. 아니요, 남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자식. 내 자식이 잘 되려면 감독이 부토를 초토해줘야 지.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저 혼자도 꼭 알아야 되겠어. 몰라도 되는데 저런 거는. 자, 선생님 질문이요. 자, 다른 사주 한번 올려보세요. 저 세 가지의 관점을 볼 때, 그 맞는 점을 좀 체크해 봅시다. 우리 진숙이는 애다는 정말 총명한 아이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8달 날 따지고 있습니다. 너는 진짜 자식들이 괜찮은 애인데 형이 되고 축이 되니 저분이 유선하신 것처럼 뱃속에서 녹아나거나 임신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의 과정이 어려운 것과 아이 자체, 그 결과물인 아이 자체가 아프거나 촉나지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 근데 보존적인 관점에서는 과정도 복에 들어가. 결혼, 그 남편 덕이 있으려면 제때 어렵지 않게 결혼된 게 포함돼요. 늙음하게 근심이 어렵다. 그 의사나 뭐 변호사 누구를 얻어도 남편 보기 좋은
좋다라는 의미는 제때 원할 때 갖고 쉽게 낳고 쉽게 키우고 장수가 그냥 퍼펙트. 근데 하늘이 복을 허락할 때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주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웃기는 게 엄마가 고생을 안 하고 낳은 자식일수록 애가 멍청해. 어떤 면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다聪明한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믿고 키웠더니 애들 이렇게 멍때리 애들이 있어요. 너 뭐 어디 나왔거나 뭐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많아. 공부해요. 몇 살이고 그때 중고할 때 공부하고 무슨 공부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뭔가 떨어진 아이들. 근데 엄마가 유산도 하고 애 때문에 고생도 해본 낳을 때 이런 아이들일수록 좀 귀해요. 좀 귀해요. 우리 형제를 그래서 유진이 딱 똑똑하잖아. 그렇죠? 내가 눈을 딱 봐도 출마하게 되잖아. 똑똑하게. 너 낳을 때 니네 엄마 고생했다는 그냥 보면서 나가요. 저 정도 그러면 술미형이 닮았잖아요. 그쵸? 식상지 형하고 화개지가 두 개나 되고 그래서 매금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외할머니가 기도해서 나온 자식이에요. 즉 타이밍을 놓치고 제때 못 나가거나 기다린 자식을 갖게 돼요. 물론 옛날 말 구출한 가식으로 듣는 게 할머니가 불전에 불사드리고 난 자식을 낳죠.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엄마들이 애 낳을 때 고생하고 유산해 보는 게 키울 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고생하잖아. 갖는 거 적도 네가 키우기 쉬우려는 거죠. 근데 뭐 수봉수봉 잘 났어요. 뭐 어떻게 속세였겠는데 내가 우리 무슨 무죄에서 생물로 한 20년을 물어봤어. 저도 때문에 쉽게 되는 거죠. 저도 쉽게 나왔는데 실제 많이 바꿔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질문. 유진아, 좌우물과 무슨 글자야? 삼행사중 사무중 사중의 글자죠. 사중의 글자는 내가 가장 본기에 가깝고 가장 그 계절의 기운 그대로 가는 글자야.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얘기는 유금이지. 사정의 글자죠.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반대쪽에 생긴 게 어떻게 생기는 거야? 보통 통상적으로 사맹의 글자는 이국적인 풍물을 보여요. 개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글자는 이국적인 풍물을 보여요. 사정의 글자도 동양적 오리엔탈적인 나름이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국다님도 유금이니까 그 동양적인 미인이겠죠. 그래야 돼요. 그 동양적인 글자. 그럼 동양인의 특징이 뭐예요? 일 큰 눈, 일 작은 눈. 내 쌍꺼풀 없는 작은 눈. 그래서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그 동양적인 얼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코가 콧날이 독특하지 않은 게 많아요. 특히 좀 남방계에서 이런 남방. 뭘 높죠? 그렇죠. 끝으로 빼야 돼요. 가운데 들어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통변은 굉장히 굵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래 우리 선생님 따님이 전형적인 동양의 미인일까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유구 사정의 글자인 유금을 매금해서 빛이 안 나게 한 건 뭐예요? 화기의 글자죠. 근데 그것을 감목으로 화기의 글자를 깨주면 화기의 글자가 병이 아니라 고치면 약이 된다고 했죠. 화기의 글자를 써야 안 써요? 그죠? 그 선생님은 따님은 동양적인 전형적인 동양계의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이국주의 풍모도 보이겠어요? 이국주의 풍모 보이죠? 그건 어디서 들어갈까요? 이 얼굴 모양, 이 몸체. 몸체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마가 동양적인 미인들을 이마를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국주의 풍모도 따님한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마가 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격이 하체가 길어요. 삼체오는 하체가 긴 체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동양적이죠. 그 키가 170 이상 크겠어요. 키는 약간 아담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158에서 62 정도 잡아주고 하체가 길어요. 그렇죠? 요게 우리 선생님이 갖게 되는 딸의 대략적인 모습. 맞지? 머리 색깔. 머리 형태, 호스, 직무. 네. 동양인은 직무보다 약간 곱슬이 많아요. 다른 곱슬이 좀 심하지 않아요. 머리 색깔은 진한 검은색, 약간 연갈색. 아닙니다. 아주 연색이 필요할 정도의 진검정. 머리 수침 안 할까요, 저거? 머리 수술 맞는 편인데 머리 크게 가늘어서 잘 커가지고 오는 수능이 자꾸 죽은 거세요. 딸내미 머리털 얘기하면서 그냥 등장했는데 어느 나라에 오는 죽이죠. 근데 왜 곱슬일까요?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보이되 약간 이국적인 풍모를 보이려면 외모적인 특성이 머리가 곱슬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머리는 원래 검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그렸다. 이마 만졌다고 눈이 약간 쳐지고 싹각 비비는 눈에 코 약간 주춤한 저 있고 입은 좀 커요. 네? 그다음에 입 밑에 점이 있으라고 그럽니다. 20대는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그림. 오, 다 나왔네? 어? 재밌다. 이거 옛날에 그때 건드령 때 하는 거. 이런 거 얘기 묘사해주면 아줌마들 되게 좋아했어요. 막 넣어주고 막 잡아주고 좀 재미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밥 먹고 사는 그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 남의 집 딸내미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면 뭐 하려고. 자, 질문. 하지만 육진 통변을 배울 때 이런 식의 통변술들을 한번 점검해보거나 연습해보는 거 재밌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쓰게 되면 화개지라는 글자가 갖는 묘한 뉘앙스와 느낌, 사적의 글자가 갖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집니다. 머리를 가른다는 소리는 확인 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터를 두꺼워. 가르쳐 두꺼워. 자, 질문. 사명은 사명은 대상이 잘했잖아요. 네, 입좀 개성적이죠. 사고에는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개지의 글자잖아요. 굉장히 이국적인 풍을 보여요. 네. 체형은 이국적이고 얼굴은 동양이죠. 그렇죠? 약간의 위아래 힘만 되면 아주 유명하게 나오죠. 체형은 수술을 안 돼. 체형이 잘 빠지고 얼굴은 이게 과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 이 집단은 머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오리엔탈이랄까, 오리엔탈. 기본적인 골격은 오리엔탈에서 시작을 하되 체형 정도가 약간 서도적에서 하체가 많이 긴 건 아니고 동양인 치고는 좀 하체가 잘 빠집니다. 탁다니까.
이게 앞장구야, 앞장구고. 유일한 단점이 앞장구라는 건데. 근데 조금 커요. 많이 크진 않아요. 뭐 대두는 아닌데,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얼굴. 요즘은 머리만 작게 나는 게 그러니까 저 사진 들고 와가지고 우리 딸 연예인 될까요? 물어보면 해주고 싶어. 얼굴을 줄일 수는 없잖아. 무슨 남자도 아니고 여자 연예인은 얼굴 크면 안 돼요. 남자는 돼요. 강호동과 연락하잖아. 이게 다 크니까. 보통 사람은 그게 다 크니까. 정중원도 얼굴 크잖아. 남자는 커도 연예인이 되는데 여자는 크면 연예인이 안 돼요. 이거 저 사진 이게 전에 한번 딸내미에서 연예인이 하고 있는데 얼굴 커서 안 돼요. 옆에 아줌마가 막 꼼짝 보는 거야. 자기가 그걸 해주고 싶었나 봐. 근데 자기 딸은 다 이뻐 보이잖아. 실제로 이쁘고. 근데 연예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안 될까? 저 얼굴 크잖아. 그래서 같이 하는 아줌마가 진짜 자빠져. 막 아니 고작 그것 때문에. 하지만 고장이라는 얘기 사진빨이 안 되는데 화면빨이 안 나오는데 크기는 결정이 안 나와. 걔가 과연 그게 젖살일까? 걔 그 본선이 과연 젖살일까? 엄마의 마음. 무슨 젖살이 40도 안 빠져? 빠져요. 젖살이. 몇 살이시고? 몇 살? 지금 좀 빠지기 시작했겠다. 점점 김신현대가 아 괜찮아요. 아기가 체력이 좋아서 살만 빠지면 내가 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그러거나 지금 실해서 좀 사춘기가 오고 기초 성징기 오고 빠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매운지는 뭐 치아 관리도 해야 되나요? 저희 치아 교정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약간 왜냐면 이렇게 뻐드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썩고 빠지고 아니고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뻐드렁이 저기 튀어나오고 있죠. 안구가 앞이 그 앞니가 나오거든요. 약간 교정이 좀 필요해요. 저 제가 두만 드네. 견적이 소차리. 질문. 치아 교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여러 개의 글자들이 있는데요. 요를 보시면 돼요. 요, 그 다음에 제주 중에서는 축하고 이가 충받으냐, 충혈되면 반드시 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미용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따님 사주가 아니잖아. 근데 따님에 해당하는 술토잖아요. 미토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가 상하고 빠지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약간 치아를 고르지 못하거나 아래 앞니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 정도 정도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 그게 된 거예요. 질문. 충이 충하고 충이 충이요. 요, 슈, 비, 세 글자 유연하시면 치아의 상태를 바꿔주십시오. 네가 사실 어떻게 되지? 술, 진술, 묘지. 술, 진술, 묘가 있죠. 묘술합이 돼 있죠. 묘주는 안 되네. 너도 위쪽 어금니. 위쪽 어금니 쪽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거나 좀 상하에서 너 정도면은 그 묘가 시에 있잖아. 치근이라고 했잖아. 치아의 뿌리가 약하거나 그게 거기에 바람는다는 거예요. 시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묘가 시에가 있어요. 그냥 합의되어 있어가지고 깨지진 않죠. 이래버리면 그로 인해서 이를 빼거나 이럴 일은 없는데 늘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시체가 있으면 뿌리고 묘가 시제가 있고 묘가 묘수랑 치고 있는 걸 봐서는 윗니예요.
부분이 어금니 쪽에 아주 어금니 아니고 하나, 둘,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이거 묘니까 음지죠. 그러니까 왼쪽. 묘니까 묘는 음의 글자인데 있는 양이니까 왼쪽. 아니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미토 있네. 당사자가 미토가 있네. 그쵸? 그쵸? 그러면 아랫니고 오른쪽, 왼쪽 어금니 쪽으로 한두 개 빠졌을래나? 빠진 이유는 일 맞아서 일 사고 사고는 앞니죠. 좋지 않아요. 치주요. 그러니까 치주 있죠. 흔들린다든가 잇몸병이나 이쪽으로 죽지가 않겠지만 그 정도 뺐을 거야. 그래서 빼줘야죠. 미토가 술 처음 맞아. 미토는 음의 글자잖아요. 왼쪽.